네, 오늘은 한국문법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외솔이 돌아가신 40주기가 되던 2010년에 제6대 외솔회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외솔회를 이끌어주고 계신 성낙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계기, 혹은 동기 이런 것을 가지고 외솔회가 만들어지게 됐고 또 이렇게 설립된 외솔회가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업적을 쌓아왔는지 그런 얘기를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예솔 최현배 선생님은 1894년 10월 19일 경상남도 울산 하상면 동리라는 곳에서 최병수님의 맏아들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970년 3월 23일에 돌아가셨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문학계 또 국어학계 이런 데 계시던 지금 보면 대단한 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예솔이 돌아가신 걸로 끝나면은 안 되겠다. 즉 예솔 선생님은 평생 동안 나라 사랑, 결의 사랑을 하시고 또 우리 말글 연구, 또 말글에 숨어 있는 우리 민족 정신 같은 것을 굉장히 보존하기에 힘쓰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단절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민족 정신 또 우리 말글에 대한 사랑 같은 것을 기리기 위해서 예솔회를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솔회는 50년이 됐습니다. 금년에 예솔 돌아가시자마자 했기 때문에 예솔 돌아가신 지도 50돌이 됐고 우리 예솔회가 창립된 지도 50돌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기관지 나라 사랑을 128회 내었고 또 예술상을 제정해 가지고 41회에 걸쳐서 문화부문 또 실천부문 공로부문 이렇게 때때로 공로부문은 뭐 항상 준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40일에 걸쳐 해 가지고 한 100여 명에게 상을 드렸고 또 11회에 걸쳐서 집현전 학술대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 말글 연구 문화 우리 세종정신 이런 것을 드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 외국에서 한국어학 또 한국문학 또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10여 년에 걸쳐서 쭉 지급해 왔고 그래서 한류의 확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외솔하면 조선민족갱생의 도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외솔께서 이 조선민족갱생의 도를 쓰시게 된 어떤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그런 배경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 제국에 이제 속박되어서 1919년에 3.1 독립운동을 이제 예솔 선생님이 보시고 겪으시고 큰 충격과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감명을 또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말씀이 문학 전집 같은 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감명을 받으시고 뭐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은 또 일본에서도 일제에서도 조선 민족이 이렇게 막 무력으로 억눌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아마 좀 위기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문화주의를 표방을 했죠. 그래서 1919년부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창간을 허락했고 그러면서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숨통을 좀 틔워주어서 많은 선각자들이 계몽주의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퇴폐주의 등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문학 작품 같은 활동을 자유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예솔 선생님한테 상당한 감명을 줬다고 볼 수 있고 주시경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조선어 강습원이라는 곳에서 주시경 선생님한테서 한국어 즉 조선어 강습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서
민족 정신, 그런 나라 사랑의 정신을 배우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15년에 그 일본 정부에서 이제 국비 장학생을 뽑았는데, 그 전국에서 2명을 뽑는데 예솔 선생님이 아마 1등으로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2명만 뽑는데 1등으로 뽑히셨으니까 무지무지하게 정말 머리가 좋으신 거죠. 일본에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공부하시면서 보니까 일본이 원래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이제 특별한 그런 그 아마 임진왜란 이후에 어떻게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인 덕분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식 문화라고 할까요? 신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그 좀 배울 게 있고 또 감명을 받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22년에 다시 도의를 하셔서 또 거기에서 1925년까지 교토문학부 철학과에서 공부하시고 졸업을 하셨습니다. 특히 1925년부터 1년 동안 그 공부하시면 대학원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그 시골에 한적한 그런 어떤 농부집에 그 하숙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보니까 그 4명의 식구,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둘이 같이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 가족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상당한 예솔한테는 그 감명을 줬던 것 같아요. 왜 그때만 해도 우리는 상당히 좀 구식이고 괜히 이제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남자 그런 위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가정이었을 텐데,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일도 안 시키고 그냥 일도 안 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조선민족에게도 뭔가 내가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뭐를 좀 선물을 주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신 끝에 이 조선민족 갱생이도와 같은 그런 글을 써서 그것을 아마 우리 조선민족들한테 선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는 내용이 여기 그 글에 머리말 같은 데 쓰여 있습니다. 1925년 한 4월경부터 1926년에 걸쳐서 조선민족 갱생이도라는 장문의 이런 논문입니다. 이게 논문을 집필하셨다고 그 머릿말에 쓰셨습니다. 동아일보에 이제 글이 채택이 되셔서 그 1926년에 66회에 걸쳐서 그 동아일보에 연재되는 동안 많은 독자들이 감명을 받고 상당한 호응을 얻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 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 속에서도 외솔 정신이 그 맥을 이어오게 됐고요. 또 그것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그 논문도 쓰시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26년에 걸쳐서 일단 이제 처음 논문으로 집필을 하셨는데요. 이 조선민족 갱생의 도가 발표되고 이것이 이제 조금 있다가 30년에 다시 책으로 발간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런 그 책으로 발간되던 단행본으로 발간되던 시기랑 또 그것에 대한 반향은 어땠는지 그 얘기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책이 아니라 이렇게 그 동아일보가 이제 아마 보관돼 있기 때문에 이걸 영인을 한 겁니다. 여기 66회에 걸쳐서 한 건데, 그 신문이라는 건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읽는 게 아니죠. 아니어서 이걸 1930년에 단행본으로 좀 엮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 단행본으로 엮은 게 이제 이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씩 이제 조금 내용이 바뀐 게 있어요. 조금씩. 그건 뭐 시대가 이제 벌써 한 5, 6년 지나다 보니까 이 말은 너무 좀 요즘 사람 못 알아보겠다. 뭐 이런, 또 그때만 해도 이제 30년대에 오면은 조선어학회라는 게 활발히 움직여서
표준어라든가 또 뭐 우리 맞춤법이라든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조금 그 생각이 좀 달라지신 게 있어요. 뭐 맞춤법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1930년에 이제 단행본을 발간을 하니까 일본 총독부에 조선 총독부에서 보기에는 이 내용을 우리말로 썼어요. 한문이 뭐 많지만은 우리말로 썼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직접 읽었다고 생각이 안 되고 이제 그 일본 조선 총독부에 뭐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조선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글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그때 있던 그 사상범들이 이제 잡혀 있는 감옥, 학교 같은 데서는 이걸 많이 읽어라 하고 조선 총독부에서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마치 이제 우리 조선 민족의 약점, 단점을 많이 표방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1942년에 소위 그 조선학교 사건이 터지죠. 함흥에서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학교 사건의 공판을 하더니 재판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독립운동 또 애국정신을 표방을 했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선민족 갱생의도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건 보니까 거꾸로 된 거죠. 예? 조선민족을 흉보고 망신 줄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걸 깨우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그 정신에서 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전부 그냥 그 단행본으로 나온 책을 등을 수집에다가 불살라 버렸다고 그래요. 불렀다고 그 예수 선생님이 직접 쓰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 사라지고 그 재판하는 공판 거기서도 이제 유력한 증거물로 에서는 최연배는 상당한 그런 그 반일 감정을 가진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걸 이제 아마 채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 한 10년 지났죠. 10몇 년 지났죠. 1960년경에 이걸 다시 그러면 한번 왜냐하면 그때 이제 1960년에 4.19가 일어나고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는데 여기 머릿말에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 나와요. 2번에 걸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도 전혀 뭐 달라진 게 없고 우리 이 민족들이 전혀 어떤 그 갱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독재의 기미가 보이고 뭐 이런 그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30년이 지났죠. 옛날에 뭐 1926년에 그런 정신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책으로 내자. 그랬더니 책이 없어요. 책이. 왜냐면 다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솔이 머리가 좋으시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전에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남대문 시장, 거기 어디 그 헌책점 같은데 무슨 그 책이 뭐 이렇게 있는 게 보여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그 국립도서관 거기에 최태호 씨라고 여기 저보다 먼저 시교 선생님 그 육촌형인가 그런데 그분이 아마 도서관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국립도서관장.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책이 혹시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마침 한 권이 딱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조선 총독부 도서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게 이제 국립도서관, 해방 후에 국립도서관으로 간 것 같은데 6장인가가 없어요. 앞에 이제 없는 걸로 여기 지금 영인이 돼 있어요. 연수대학교가 우리 예술이가 만든 영인본에 6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이제 다행히 동아일보사에서 가지고 있던 원본 신문을 이제 찾아서 그 모자란 부분은 보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너무나 말씀이 재밌어서 정말 이렇게 푹 빠져드는데요. 말씀하신 바로 보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26년 후반부터 66회에 걸쳐서 그 논문이 발표됐고 이를 모아서 이제 30년의 단행본으로 그 발간하게 됐던 내막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굉장한 우여곡절이 다 들어있고 뭐 책이 불살라졌다가 다시 단 한 권 남은 거의 기적적으로 찾게 된 어떤 그런 일화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운명적으로 복간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복간하게 된 책을 또 쉽게 풀어서 또 쓰게 된 이유와 동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솔직히 요즘 사람들이 아마 이 책을 보시면은 거의 뭐 그 3분의 1 이상이 이제 한문이라기보다 한자어로 돼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한글 전용을 부르짖으시고 가로글씨에 앞장서셨고 그 맞춤법 같은 거 만드는데 이제 그 정말 큰 역할을 하신 예술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한자를 많이 썼겠는가? 이제 1926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는 그럼 우리의 그 맞춤법 규정이라든지 표준어라든지 뭐 우리 한글 전용이라든지 하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이제 그 옛날에 하던 그런 한문투의 그런 그 한문 전용의 글은 사라지고 그나마 이제 우리 국한문 혼용으로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발전한 시기였기 때문에 예솔 선생님은 이제 그 당시에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던 거죠. 그러기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가 많고, 또 아까도 이제 아까 그랬죠. 그 삼촌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하셨다는 것처럼 이 양반이 그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 서울로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그리고 뭐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내용이 뭐 그 사서상경이라든지 사서 뭐 그런 거니까 뭐 기초적인 그런 소학이라든가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중국의 아주 그 굉장한 그런 그 한학, 그 유교 경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고서 고전 이런 걸 섭렵하셨다는 것이 여기 내용을 보면 압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일본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그 일본식 그 애국어 발음도 있고, 또 하나 이 양반이 울산 분이기 때문에 뭐 표준어 같은 게 개정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 울산 쪽 그 경상도 사투리가 많으셔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 전혀 그런 그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면은 이 무슨 소리 읽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읽을 사람만 읽어야 될 텐데, 우리 예솔회의 그 원로 그 재단 이사로 계신 분들이 그 예솔 선생님이 가르치신 그 조선민족 갱생의 그런 사상, 정신,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요즘 사람한테 이게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조금 의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혹시 잘못될까봐, 그래서 남한테 시키느니 내가 하겠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회장님께서 직접 집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책을 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책이 의미 있고 또 좋은 글일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이해되도록 하는 그 작업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계속 그 20년, 30년 또 해방 이후 이렇게 이제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언어란 또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변화 속에서 지식을 추구하는 어떤 새 세대를 위한 그런 숨은 노력들이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겹겹이 쌓여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외소를 기억하고 기리는 세대부터 지금 우리말, 우리 글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막상 외솔 정신, 또 외솔이 어떤 분야인지를 제대로 잘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은데, 그런 우리 모두한테 오늘 성 회장님의 말씀은 더욱더 이렇게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을 왜 4권을 가지고 오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조선 민족 갱생의 도의 역사를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인터뷰는 이 책 네 권의 역사에 아주
첫 걸음만 저희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인터뷰에서 또 계속 청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